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영상을 올릴 때쯤이 되면 수능이 일주일 정도 남은 날일 것 같아요. 수능이 이제 올해 11월 18일에 응시를 하시죠. 제가 11월 11일 이제 빼빼로 데이 날 이 영상을 올릴 계획인데 어떤 말들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제일 도움이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고요. 사실 일주일 남은 이 시점에 제가 뭐 이런 공부를 하세요, 저런 공부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기엔 좀 늦었죠. 여러분들이 이미 해오고 있는 공부들이 있을 거고 이걸 뭐 일주일 안에 유의미하게 바꾼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은 사실 지금 시기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하던 대로 하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셔서 다른 영상들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 채널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들, 특히 탐구라든가 수학 중에서도 내가 취약한 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 공백을 메꾸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국어나 영어처럼 다소 어느 정도 이제 운명이 정해진 과목들은 실전 연습들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해오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테니 그대로 쭉 유지하시고,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 잘 하시라는 얘기 정도만 해보고, 자,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이라는 시험이 다소 다른 시험에 비해 많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수능이기 때문이에요.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이잖아. 우리는 수능을 살면서 딱 한 번 응시를 합니다. 물론 고3 기준 얘기예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이렇게 N수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경험이 있어서 알겠지만 우리 고3인 친구들은 수능이라는 걸 처음으로 응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수능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수능이라는 시험이 얼마나 긴장감이 있고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고 실제로 응시를 할 때, 응시를 하고 집에 올 때 그 느낌이 어떤지를 그냥 옛날 이야기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2016학년도 수능을 응시를 했었고요. 2016학년도 수능이란 얘기는 16학번이 되기 위한 수능이니까 2015년에 12월 12일에 응시를 했습니다. 자, 영상을 11월 11일에 올리니까 정확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6년이네요. 6년. 자그마치 6년이 지났지만 6년 전인데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고 의미 있는, 되게 임팩트 있는 날이었어요. 일단 수능 전날에 뭐 했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수능 전날에 딱 한 과목만 공부했어. 뭐였냐면 한국사만 공부를 했거든요. 국어도 안 받고 수학도 안 받고 영어도 안 받고 다른 탐구 과목들도 거의 안 받고요. 어차피 이미 다 얘네들은 내가 외워놨고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국사만 봤어요. 한국사는 이때까지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이때 당시만 해도 한국사는 선택 과목이었어. 지금은 이제 절대평가로 필수 과목으로 들어갔잖아. 지금은 그렇지만 이때는 선택 과목이었어. 누가 선택했느냐? 서울대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 한국사 덕후들이 선택을 했어요. 일단 이러면 서울대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응시를 했다는 거 다 공부를 뒤지게 잘했다는 거잖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그리고 얘네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 얘네예요. 역사가 덕후다? 장난 아니거든요. 이건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만 선택하는 그런 피 터지는 싸움이었는데 이때 실제로 한국사의 그런 내용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더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암기를 정말 못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교양보다 전공 성적이 더 좋은 케이스인데 암기를 진짜 못하다 보니까 이 한국사가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거야.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외웠는데도 막 모르겠는 내용이 있고 처음 보는 내용이 있고 그랬어가지고 수능 전날까지도 제일 불안했던 과목은 사실 한국사입니다. 그래서 전날 저는 한국사만 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사만 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한국사 절평이니까 절대 전날 막 많이 보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도 선택 과목 중에서 내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날 벼락치기 하듯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수능이란 시험은 흔히들 마라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탐구는 마라톤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벼락치기의 감이 어느 정도는 들어있다라고 봐주셔도 되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전날 한국사라는 과목을 열심히 보다가 수능을 응시를 하러 다음날 어디로 가느냐? 양재고로 가요. 혹시 양재고에서 응시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양재고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부모님께서 데려다 주셨는데 자동차로 차에서 딱 아빠 차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가는데 복장은 그냥 편한 옷을 입었어요. 교복을 입어도 되고 편한 옷을 입어도 되잖아요. 저는 그냥 평소에 공부할 때 입는 그런 편한 옷들을 챙겨서, 그리고 날이 좀 추웠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11월 12일이라 했잖아. 지금 딱 이번에도 그래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며칠이냐면 11월 7일이거든요. 내일이 11월 8일이고 이 영상을 올리는 건 11월 11일이 될 거야.
11월 8일 기점으로 올해도 굉장히 추워집니다. 딱 느낌이 오죠. 요맘때쯤 추워져.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학생들끼리도 흔히 하는 말이 수능이 다가오면 날이 추워진다. 수능 날의 그 서늘함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시험 전날 딱 이제 학교 끝나고 예비 소집일이라고 해서 이제 수능 그 거기에 가볼 수 있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고 그냥 귀가를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추운 거야 귀갓길이 수능 전날에. 이래서 다들 수능 추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싶었는데 올해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이제 내일부터 추워질 것 같아서 특히 컨디션 관리 잘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아무튼 이제 날이 너무 추웠어. 그래서 양재고에 이제 내려가지고 교문을 올라가는데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겠지만 그때는 수능 응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후배들이 이제 모여서 무슨 거 화이팅 막 이런 걸 단체로 모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팻말 달고. 근데 이제 보통 남고들이 그런 걸 많이 했고 저희 학교는 저는 말했다시피 현대고로 나왔죠. 공학이었고 그런 걸 하지 않는 학교였기 때문에 남의 학교 응원하는 걸 열심히 들으면서 등교를 했어요. 근데 시끄럽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서 너무 다행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시끄러워요. 교실 안에 들어가면 막 소리 울리고 있고 밖에서 정신도 없고. 근데 딱 그걸 듣는 순간 뉴스로만 보던 그걸 듣는 순간 확 와닿아요. 아, 내가 수능을 보러 왔구나. 모의고사를 볼 때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혼자 등교를 하잖아. 근데 이제 수능은 배웅하는 부모님들, 앞에 서 계시는 선생님들, 응원하는 후배, 여러 명의 후배들, 여러 학교에, 그리고 낯선 얼굴들. 원래 아는 친구들끼리 등교를 했지만 저마다 배정받은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마다 등교하는 그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낯선 얼굴들과 함께 등교를 하면서 정말 내가 수능을 보러 왔구나. 이 시험 하나로 정말 내 인생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딱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극도의 부담감과 긴장감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이제 교실에 와서 잠을 깨야죠. 첫 교시가 국어잖아. 근데 저는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수험생 때도 졸리면 그냥 9시, 10시까지 자고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학교 가서 졸고 아침에 오전에 좀 졸거나 좀 졸리면 자야 되는 스타일이라 그 아침 모닝 루틴을 잘 이렇게 짜놓는 타입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냥 당일날 잘 시험을 보자 주의여서 잠을 깨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졸리지 않더라고요. 너무 떨려서. 그렇게 국어를 보게 됩니다. 1교시가 이제 국어죠. 벌써 한숨이 나오는데 국어를 보는데 이게 이제 수능은 6월과 9월의 난이도를 토대로 어느 정도 난이도라는 걸 이제 예측을 하잖아. 쉬울 거다, 어려울 거다, 무난할 거다 등등. 근데 2016학년도 수능 기출을 풀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요때 수능은 사실 6월, 9월 때까지만 해도 쉬운 수능 기조였어요. 쉬운 수능. 실제로 평가원에서 영어 같은 과목들은 1등급 컷을 100점으로 내겠다. 이때 영어가 상대평가였거든요. 100점으로 내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쉬운 수능 기조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1교시 국어를 봤는데 국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지금만큼은 아니야. 그 2019학년도 수능만큼 그 극악의 난이도는 절대 아닌데 6월, 9월에 비해서 국어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 이 체감 난이도가 상이었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저와 적어도 주위에서 응시했던 모두에게 국어가 어려웠어. 그래서 국어를 딱 푸는데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뭔가 헷갈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가 수능 시험장에 가면 말했잖아요. 날이 추워진다고. 손이 차가워요. 수족냉증이 있는 친구들은 알 텐데 날이 춥고 교실이 서늘하고 손이 차가운 상태에서 연필을 쥐자, 그러니까 샤프를 쥐잖아. 그러면 지금 떨리는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묘하게 이렇게 떨려요. 이런 상태로 문제를 풀었어. 춥고 긴장되고 글은 안 읽히는데 또 어려워. 국어가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과목이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저는 아무튼 이제 어려운 상태로 국어를 봤죠. 원래는 제가 국어를 보면 제가 글을 빨리 읽는 스타일은 아닌데도 한 5분 정도는 남거든요. 정말 딱 5분 정도? 요 정도는 남기거든요. 근데 이때는 마킹을 하자마자 종이 쳤어요. 진짜로 45번을 마킹을 하자마자 종이 친 거야. 그래서 뭘 못했냐면 가채점표를 작성을 못했어요. 요걸 못 썼어. 그래서 국어를 조졌구나. 어떡하지? 국어를 조졌네. 이게 허탈한 마음으로 시험이 딱 끝나버린 거야. 원래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았거든. 원래는 나름 답에 대한 확신도 있고 한두 문제 정도 헷갈리고 말았지 이렇게 다 헷갈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한 5개 틀린 줄 알았어. 원래 제가 모의고사를 보면 국어가 한 97에서 98 정도?
100점은 사실 잘 안 나왔고 요 정도 점수가 나왔어서 한 개 정도만 틀리면은 잘 마무리가 됐겠다 싶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체감상 뭔가 한 5개 정도는 틀렸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미 약간 간당간당하죠. 서울대 정시가 5개나 틀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수학을 봅니다. 수학을 봤는데 수학은 이때도 이거 기출 푸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1교시 수학 되게 뭐랄까 딱 30번 하나 어려웠어요. 요것만 맞추면 돼. 요것만. 그랬거든요. 요것만 맞추면 된다. 근데 저는 수학을 뭐 6월, 9월 아니면 뭐 교육청 어떤 시험을 봐도 거의 수학은 틀리지 않았어. 물론 문과였지만 문과 치고는 수학을 잘하는 편이었어요. 수학은 나한테 약간 효자 과목이었거든. 30번 나왔어. 그럼 무난하게 풀었어요. 풀어서 근데 30번 정답이 222가 나오는 거야.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마킹을 하는데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세 자리가 있잖아요. 단답형은 222라고 마킹을 하는 게 좀 쫄리는 거야.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수능 수학 30번 답이 2라고? 뭔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몇 번을 풀어도 222가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풀어서 냈어. 냈는데 이제 점심시간이죠. 저는 이미 1교시 국어에서 멘탈이 나갔어요. 그냥 완전히 나갔어. 나간 상태로 밥을 먹는데 밥을 싸워서 이제 정확히 뭘 싸갔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평소에 자주 먹던 즐겨 먹던 것들을 싸갔던 것 같고 되게 간이 세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싸갔던 것 같은데 와 진짜 먹으면서 체할 것 같은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때 밥을 먹기는 먹는데 이게 내가 지금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먹는 건지도 모르겠고 먹으면서 체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거의 다 남기고 밥을 진짜 조금밖에 먹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 같은 교실에서 어쨌든 응시를 같이 한 학교 친구들이 몇 명은 있었거든요.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뭔가 이렇다 할 대화도 서로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숨만 쉬고 이러고 밥 먹고 이러다 눈 마주치고 허탈하게 웃고 그렇게 점심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짓을 1년, 2년 더 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 먹을 때 딱 그 생각이 들었어. 밥 먹는 순간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채점은 안 했지만 뭔가 국어를 망한 것 같고 수학은 뭐 무난하게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 답이 222라고 하고 주위에서는 뭐 30번? 37? 37? 뭐 이러고 있고 뭔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답 맞추는 사람들이 진짜 못된 게 이게 멘탈을 이렇게 다 조져놓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걸로. 아무튼 뭐 내가 맞긴 했어. 222가 맞긴 했고 37이 틀렸긴 했는데 그때는 모르잖아. 주위에서 막 몇 번이 답이다 막 이러면은 괜히 흔들리잖아요. 수능이니까. 어쨌든 근데 나는 앞으로 영어도 봐야 되고 탐구도 봐야 되고 제2외국어도 봐야 되는데 답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야. 체할 것 같고 막 토가 나올 것 같고 막 막막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따가 또 수시 얘기도 촬영을 하겠지만 제가 수시를 6개 중에 4개밖에 안 썼어. 이게 왜 그랬냐면 수시 납치될까 봐. 나는 정시도 잘하는데 수시에서 괜히 다른 학교에 납치될까 봐 최대한 줄여 쓰고 막 수능 최저 있는 것만 쓰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수능 미만 잡이라는 말을 내가 모르고 모의고사 좀 잘 나온다고 미쳤다고 수시를 2장이나 안 쓰고 수능을 잘 볼 거라는 오만함에 빠져서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수시 6장을 꽉꽉 채워 쓰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점심을 먹고 3교시는 영어죠. 영어를 봐야 되는데 영어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2해 수능은 쉬운 수능. 최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쉬운 수능으로 낸다고 얘기를 계속 했었고 이때 영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국어 수학처럼 상대평가 시절이었어요. 1등급이 4%인 경우죠. 점수가 아니라 내 100분위로 등급이 결정되는 그런 형태의 평가 방식이었는데 자 6월과 9월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수능이 있죠. 6월과 9월의 1등급 컷이 몇 점이었냐면 100점이었어요. 6월도 100점, 9월도 100점. 이건 뭐냐면 한 문제라도 틀리면 2등급이 나오는 거야. 100, 뭐 98, 96, 아니면 뭐 97, 9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문제를 틀리면 2등급이 나오고 잘하면 3점짜리 틀리면 3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얼마나 살떨려. 그치만 뭐 난이도 자체가 조금 쉽긴 했어요. 그래도 100점이 1컷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살떨리는 시험이긴 하잖아. 게다가 난 지금 국어랑 수학을 조진 것 같은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영어는 1컷을 100으로 낸다고 공표를 했어. 실제로 평가원에서 올해 수능은 1등급 컷을 100점으로 그대로 내겠다.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어.
주위에서 아무도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는데 영어를 어렵게 내진 않을 거다. 어려워봤자 한 문제 정도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던 상황이었고 저도 당연히 쉬울 줄 알았죠. 실수를 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영어 시험지를 봤습니다. 받아서 이제 듣기를 푸는데 듣기부터 뭔가 다른 거야. 뭔가 쎄한 거야. 6월, 9월 때에 비해서 듣기가 조금 잘 안 들리는데? 싶은 거야. 근데 그 음질의 문제일 수도 있죠. 이 시험장에서 시험 본 건 처음이니까. 아무튼 뭐 그래서 저는 듣기 풀 때 독해를 안 넘어가거든요. 듣기만 보는데 듣기를 열심히 듣고 독해로 넘어왔어요. 문제를 풀어 가는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어려웠다라기보다는 6월, 9월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 난이도에 지금 익숙해져 있었던 상태란 말이야. 수능에서 쉽게 낸다고 공표를 했으니까 이 정도 난이도에 적응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정도 난이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너무 어려운 거야. 답도 잘 못 고르겠고 어휘도 좀 더 어렵고 연계율? 제 체감 연계율은 0%였어요. 물론 지금은 직접 연계가 안 되지만 이때는 되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체감 연계율은 0%였어. 0%. 단 한 지문도 봤던 거다 싶은 게 없었어. 그 정도로 긴장되고 머리가 하얘지는 시험인데 심지어 어려운 거야. 실제로 이때 1컷 몇 점이었냐면 94점이었어요. 조금 원망스럽죠. 국어 수학을 조진 것 같은데 영어까지 어려운 거야. 멘탈이 나가죠. 나뿐만 아니라 영어 시험장이 끝나고 그러니까 영어 시험이 끝나고 모두의 멘탈이 다 나갔어요. 이게 시험을 보고 OMR을 거두면 그 정적이 있거든요. OMR을 다 걷고 이제 끝났습니다. 뭐 쉬셨다가 탐구 보시면 됩니다 하고 감독관분이 잠깐 나가시는데 그때 보통은 시험이 끝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땠냐? 뭐 야 어려웠다. 좀 어렵지 않았어? 뭐 수학 30번은 뭐 몇 번 나왔어? 풀었어?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영어 끝나고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시험장에서. 차마 친구들한테 어려웠냐고 묻지도 못하고 뭔가 막 듣기를 틀린 것 같다는 친구도 있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만큼 뒤통수를 시게 맞은 거지. 그래서 제가 9월 얘기할 때도 절대 6월, 9월로 9월의 난이도를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뭐 6월은 유형이 중요하고 뭐 9월은 난이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난 이걸 겪었잖아. 그래서 절대로 6월, 9월을 토대로 수능 난이도가 어떨 거다 예측하는 거 정말 싫어요. 그냥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내가 쉬울 줄 알고 공부했다가 요 시험을 봤거든요. 물론 저는 영어를 다 맞기는 했어요. 이건 별개고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는 얘기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영어가 끝나고 탐구까지 보고 제2외국어까지 보고 그러고 집으로 옵니다. 탐구랑 뭐 제2외국어는 그냥 무난했어. 한국사도 무난했고 뭐 생윤 봤는데 생윤도 무난했고 프랑스어를 봤거든요. 제2외국어로. 그것도 그냥 무난했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 올 때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진 않았고 그냥 제가 혼자 갔거든요. 대중교통 타고. 근데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채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집에 딱 갔더니 이제 엄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이랑 제가 같은 해 수능을 봤거든요. 형이 먼저 와서 채점을 하고 있었고 집에 오자마자 뭐 자기 그거 다 맞았다고 저한테 온갖 자랑을 진짜 친형이지만 조금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나는 국어를 조진 것 같은데 자기 그거 다 맞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언짢은 마음을 안고 이제 거실에 갔는데 TV에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 여러분들도 시험이 끝나고 집에 가보면 오만 뉴스에서 다 수능 얘기만 하고 있을 거야. 수능이 어땠다, 뭐 국어가 어땠다, 수학이 어땠다, 뭐 어떤 기조로 출제가 됐다, 뭐 국어에 무슨 작품이 나왔다, 뭐 학생들 인터뷰 이런 거 있고, 뭐 그해 막 학생들 가는 거 막 이런 뉴스 장면들 이런 게 잔뜩 나올 텐데 딱 제가 보고 진짜 열이 너무 받은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 타이틀이 뜨는 거야 뉴스에. 분명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험지를 안 풀어보고 그런 기조로 낸다고 해서 미리 이 헤드라인을 작성을 해놓고 내보내신 건지 아니면 이제 시험지를 받고 어쨌든 그 난이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걸 반영을 해서 뉴스를 담으시는 걸 텐데 그분들이 쉽다고 한 건지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려웠거든요. 분명히 어려웠는데 집에 가자마자 뉴스에 뜨는 게 이건 거야. 2016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 6월, 9월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돼. 1등급 컷 100점 예상. 환장하겠는 거야. 진짜 어려웠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94점이었잖아 1컷이. 이게 아니었거든. 쉽지 않았거든. 아주 열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수능에서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쉽게 낸다고 한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국어가 쉬웠잖아.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영어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쉬울 줄 알았는데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정말 모르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속이려고 속이는 건지 출제가 난이도 조절을 그냥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측한 대로 항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다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채점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봤어요. 정말 긴장되는 마음으로 봤었고 일단 기존의 모의고사랑 제일 다른 거는 이 시험은 정말 최종이다. 찐 최종이다. 그게 좀 되게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는 못 보면 더 공부해서 다음번에 잘 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능은 못 보면 끝이잖아. 그게 조금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수시랑 정시를 모두 준비했었던 학생이고 실제로 뭐 시험도 잘 봤어요. 정확히 몇 점이다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잘 본 거다 못 본 거다 갖다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는 제가 영어 강사니까 영어 점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영어는 다 맞았고요. 총 뭐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틀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랬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채점을 안 했으니까 정말 많이 틀린 줄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로 못 본 거 같다고 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채점하기 전까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채점을 했을 때 실제로 뒤지게 많이 틀렸어도 남들이 더 틀렸을 수도 있어. 그 19학년도 국어 보세요. 그때 국어 끝나고 시험 포기했던 사람들 얼마나 억울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 수학 망쳤다고 절대 뒤에 거 망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푸세요. 오히려 내가 뒤에 과목들로 만회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푸세요. 그러고 채점해보면 막상 생각한 것만큼 많이 안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라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난이도는 정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예측 불가야. 예측 불가, 난이도 조절 불가. 두 가지 콤보가 아주 쌍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쉽게 나오면 땡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한테 어려웠다면 남들한테 더 어려웠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남은 기간 동안 하셔야 또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수능을 봤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일종의 저희 치부예요.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자, 간단한 산수 문제를 한번 물어볼게요. 4 곱하기 4가 뭐예요? 16이죠. 제가 이걸 2번을 검토했는데 36이라고 했더라고. 그랬어요. 4, 4, 36 아직까지도 가족들이 놀립니다. 그렇게 응?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4, 4, 36을 했냐. 2번이나 검토했거든요. 근데 4, 4, 36이라고 했더라고. 왜 그랬냐면 해명을 잠깐만 할게. 자, 내가 아직도 기억나. 문제가 이거였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가 4였고 b가 9였거든요. 그러면 4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을 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4 곱하기 9를 해서 36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6 더하기 81 해서 97이라고 답을 적었는데 사실은 16 더하기 81 해서 뭐야? 또 틀렸네 여기서? 여기가 97이고 제가 117을 썼어요. 그랬다. 여러분들은 절대 수능에서 계산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워낙 잘 덤벙거리고 약간 2% 부족한 감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대학에 와서도 계산 실수를 합니다. 놀랍게도. 그만큼 좀 덤벙거리는 스타일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설마 수능에선 안 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수능에선 안 하겠지. 미치지 않고서야. 하지만 저는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래서 4, 4, 36을 자랑스럽게 갈기고 답을 틀렸어. 이 쉬운 문제를 틀렸다. 30번 다 맞춰놓고 이렇게 쉬운 거를 틀려서 맨날 100점 받다가 96점을 받았다. 그랬다 이겁니다. 저의 치부지만 당당하게 드러낼게요. 어쨌든 저는 수시로 대학을 갔고 뭐 점수 자체는 정시로도 원하는 대학교 학과에 갈 수 있는 정도는 나왔었다는 거.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진 않았으면 좋겠고 수능이란 시험이 제가 쭉 얘기를 해서 좀 느꼈겠지만 많이 긴장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이 떨릴 거예요. 지금도 그쵸? 일주일 남은 이 시점에도 되게 많이 막막하고 그럴 건데 당일날 물론 떨리고 중압감도 많이 들고 정말 이 시험 하나로 내 인생이 결정되나 싶은 그런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고 뭐 해야죠. 그렇다고 안 할 건 아니잖아. 그쵸? 그냥 묵묵히 하세요. 남은 기간 동안 묵묵히 하시고 끝나고 나서 부모님과 눈이 마주치면 다소 울컥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하루를 위해서 내가 3년간 달려왔는데 그게 끝나고 나를 응원해주던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거잖아요.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가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좀 떠오를 거예요.
그냥 온전히 즐기시고 이것 또한 인생이다 생각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정말 바쁜 와중에 제 영상도 봐주시고 항상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올려준 것도 많이 봐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수능 끝나고 물론 제가 해설 영상을 찍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안 봐도 될 점수가 나왔으면 참 좋겠고 그거는 이제 예비 고3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열심히 남은 기간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연습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아는 만큼만 마치자. 그 이상을 바라는 건 도둑놈이고요. 아는 만큼만 마치자. 적어도 아는 걸 틀리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남은 기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응원하고요. 힘내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세요. 안녕!